안녕하세요.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 동행할 주인공은 바로 안산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입니다. 천영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 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얻으며 9대 의회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경기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해안과 지역구 현안을 살뜰히 챙기는 여성 의원 특유의 세심함으로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천영미 의원의 하루, 지금 함께 하시죠.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친구이자 이웃집 언니가 되고 싶은 사람.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으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냥 늘 함께했던 친구 같은 천영미였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 지역이 바뀐다고 믿는 오늘의 주인공 천영미 의원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방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봉사자들 사이에서 익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 천영미 의원이 눈에 띕니다. 이곳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의원이니까 정치니까 속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록갑 지역인데 저희 지역에서 처음에 이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사실은. 지역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의원들, 도의원들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냥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 그냥 넷째 주 화요일은 우리 지역에서 봉사 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 지역에서 오는 거예요. 다들 뭐 동생들이고 지역 아는 분들 같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빠지지 않고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천영미 의원. 재료를 싣고 다듬는 일부터 직접 요리까지 척척 해냅니다. 한꺼번에 수십 인분의 음식을 단시간에 만들어야 하는 만큼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손도 빠르지만 음식 솜씨도 참 좋은 것 같죠? 힘든 대색 한 번 없이 주방을 동분서주하며 맛깔스럽게 음식을 담아냅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나니 드디어 꿀맛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소박한 휴식 시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천영미 의원의 모습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커피와 참 닮아 있습니다. 순수하다 그럴까요? 그냥 아줌마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 그러니까는 이 봉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친근감 있게 그냥 의원님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같이 앉아서 커피라든지 뭐 소주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 예. 그런 분이세요. 순수한 분이에요.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분주하게 주방 일을 시작합니다. 낮 12시 식사를 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몰려오는 시간인데요. 천영미 의원이 정성껏 음식을 담아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데요. 배식이 끝난 후에는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묻습니다. 국물 더 드려? 어르신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릇 가득 국을 담아 가져다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힘들게 급식소를 찾아와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천영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오시는 것도 거동도 힘든 분들도 계세요. 보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나자 부지런히 뒷정리를 돕습니다. 급식 준비며 배식까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일정에 힘들 법도 한데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는 어르신들에게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잃지도 않는데요. 맛있게 드셨어요? 굳은 일도 항상 먼저 나서서 척척 해내는 그녀의 모습에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긍정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나누며 즐겁게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봉사라는 거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저는 봉사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뭐 복지나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시간 되면 봉사는 최대한 하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안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쌀한 친구 하자. 안산시 급식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어린이 식생활 체험활동인데요. 지역의 보육 관계자들과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 입문 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경기도 보육시설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천영미 의원은 보육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육 전문가인데요. 8대 의회 시절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현장에서 느낀 경기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관하고 현장하고에 맞지 않는 정책들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정말 야 힘들다 이걸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해서 저한테 그러니까는 직능단체 몫으로 비례대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은 하게 됐고 아 정말 잘됐다 이게 기회다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지고 4년 동안 비례대표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의원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지역구로 출마해서 현재 재선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TF팀 하나 살짝 구성을 해서 거기서 현장의 얘기를 좀 듣고 들어서 솔직한 제 심정은 일단 좀 어린 애들이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거든요. 근데 현재 100% 예산은 아니야. 천영미 의원은 보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 보육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빼놓지 않고 참석해 현안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죠. 흔히 지금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한테 충분히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원장님들한테도 최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보육인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천영미 의원. 어린이집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보육 관계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시키는 상태고 대신에 TF팀을 구성한다는 게 지금 전제가 유기명이라 다른 거예요. 유기명에다가 우리 어린이집 쪽이나 이렇게 전문가 쪽으로 해가지고 TF팀을 좀 이렇게 몇명 꾸려서 거기에서 그걸 그러면 기준을 지난 8대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어린이집이 유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이렇게 되게 유형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 기준도 다 다르고 유형 형태가 다 달라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외에 차액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가위에 있을 때 차액 보육료를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지원해주는 네, 그런 정책을 해서 아마 부모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지역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안산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지역구 본호동과 반월동 일대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내며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주택가예요. 저희는 일반 주택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이런 주택가의 주차장 문제 많이 심각한데 주차 타워 만들고 또 지역에 도서관도 새로 신설하고 또 지역에 사실은 파출소가 없는 지역에 또 파출소 신설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시설도 좀 부족하고 해요. 문화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나 중에 거기에 그 소방서가 119 안전센터가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좁은 지역 안에 한 곳에 위치했는데 그 위치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반월동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 또 제가 잘 예산 반영해서 넓은 데로 옮기게 됐던 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잖아요.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 2015년 교육위원회 최우수 의원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우수상, 2016년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지난해 살림살이를 점검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결산검사 뭐 이렇게 예산 다 이미 쓴 거고 끝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산 못지않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이게 바로 다음 또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산이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3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님들 9분, 저까지 해서 10분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천영미 의원. 이번에는 지역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안산시 반월동은 생활 편의시설과 문화, 복지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농진공하고 협의를 얼마 전 천영미 의원은 반월천 생태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누가 그걸 하고 있다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반월 저수지가 있는데 반월 저수지는 군포시 소관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내려오는 게 이제 반월동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상당히 넓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을까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그 시민들이 산책로로도 이용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월동 주민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듣고 있던 천영미 의원.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듯한데요. 표정이 심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 생각에는 더 들면 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그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약간 쓸모없는 지역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겠더라고요. 반월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총 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요. 천영미 의원이 30억 원의 경기도 시책 추진비를 확보하며 이번 사업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시 계획을 듣다 보니 군포시와 경계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일부 끊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결국 현장에 직접 나가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반월 저수지에서 건건천 합류 지점까지 2.2km에 걸쳐 조성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하지만
중간에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잇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 현재의 좁고 굴곡진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인접한 군포시와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안산시, 여기까지가 안산시예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가 안산시고 이 교량이 금방 건너온 저 밑에 교량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 교량도 안산 거예요. 이렇게 되고. 현장을 세심하게 둘러보며 개선 사항을 살피는 천영미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안산시가 지금 반월천에 대한 그 사업을 다 했거든요. 자전거 트랙 코스와 사람이 걷는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놨는데 또 군포에서는 또 군포 나름대로 반월 저수지를 개발을 다 했는데 중간 지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월동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천영미 도의원이나 저나 이제 전해질 국회의원님들이 이 중점적인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축이 끊어진 것을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시 경계인 이 지역의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맥락의 축을 이루어져야만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 주변 생태 환경이 정비되고 가로등과 운동시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완벽하게 조성되면 반월천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처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하천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입니다. 이제 레미콘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먼지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자전거 도로 아무리 멋있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 과연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또 한 가지가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지금 돼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레미콘 회사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도로하고 지금 똑같이 길이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가와 다소 떨어져 있어 그동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레미콘 공장. 하지만 쉴 새 없이 오가는 대형 레미콘 차량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차량이 오갈 때 발생하는 분진 또한 만만치 않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천영미 의원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쾌적한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좀 우회도로라도 좀 만들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으니까 시작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걸쳐서 우리 반월천이 아름답고 멋진 반월천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단순한 예산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 계획부터 진행 과정까지 철저하게 살피는 천영미 의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감시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잘 실천하고 있는 민의의 대변인입니다. 제가 기억되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편하게 정말 지금도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뭐 언니 동생처럼 뭐 이웃 아줌마처럼 이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자체가 같이 가는 거고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늘 함께했던 친구 같은 천영미였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다가가는 친구 같은 사람. 하지만 의정활동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천영미 의원식 생활정치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친구 같은 정치인 천영미 의원의 하루를 보면서 지방정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바람 꼭 지켜주길 응원합니다. 의정돋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